안녕하세요. 오늘 팁다이브.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. 군사시설 때문에 사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도시가 있잖아요. 포천이랑 동두천. 근데 이 두 도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. 단순히 방법이 다르다? 이걸 넘어서 왜 한쪽은 되게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고 다른 쪽은 광장으로 나서는지, 그 전략의 어떤 속내,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는 어떤지,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먼저 포천시 사례부터 볼까요? 자료를 보면 여기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숫자로 이야기해요. 사격장 소음이 몇 데시벨인지,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,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, 뭐랄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딱 모아서 자, 우리의 피해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제시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데이터를 그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,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이고 우리 힘드니 보상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 있잖아요. 구체적으로는 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, 여기에다가 이 피해 데이터를 보상 기준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법 자체에다가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부 예산이 배분되는 그 시스템 안에 우리 피해 기준을 넣겠다.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접근인 거죠. 괜히 막 복잡하게 특별법 만들자고 싸우는 것 대신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정부의 그 돈 나눠주는 시스템, 그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소 대신에 철저히 시스템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시스템 내부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겠다, 이런 거군요. 굉장히 전략적인데요. 자, 그러면 동두천시는 어떤가요? 자료를 보니까 이쪽은 정말 완전히 다른 각도던데요. 네, 동두천시는 그 수십 년 동안 미군 기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이 겪어온 희생의 역사? 이걸 아주 전면에 내세웁니다. 정부가 과거에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안 지켰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집회나 시위 같은 좀 더 대중적인 방식을 통해서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. 확실히 그런 방식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, 이런 걸 하나로 모으는 데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, 그럴 수 있죠. 분명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. 근데 자료 분석을 보면 그런 감성적인 호소가 단기적으로 여론을 좀 환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게 왜 실제 정책 변화로는 잘 안 이어진다고 분석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그게 이제 제공해주신 자료들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 같은데요. 그 호소는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라던가 아니면 객관적인 피해 데이터 제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. 아, 구체적인 대안이요. 네, 예를 들어서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그럼 그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, 필요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인지, 또 비슷한 피해를 겪는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힘을 합칠 건지 이런 좀 세밀한 설계나 전략이 잘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아요.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뭔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만으로는 그 복잡한 정책 서류의 긴 칸들을 다 채우긴 어렵다, 이런 현실적인 벽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. 설사 포천시처럼 데이터를 아주 잘 활용한다고 해도 과연 그 숫자가 시민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그 체감 피해를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느냐, 바로 이 문제죠. 아, 그 간극이요? 네. 예를 들어 소음 측정치는 딱 나오잖아요. 몇 데시벨. 근데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여온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아니면 또 저소음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밤에 경기를 일으킬까 봐 걱정하는 그 부모의 스트레스 같은 거. 이런 질적인 고통은 사실 데이터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맞아요. 저도 그 부분 공감됩니다. 아무리 정교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도 그 숫자에 담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, 그 고통의 결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. 이게 어쩌면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가진 좀 근본적인 딜레마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딜레마죠. 자, 그럼 이제 이 포천과 동두천의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?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건 단순히 그냥 어느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정부나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때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드는 게 효과적일까?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.
냉철하게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설득할 것인가?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감정으로 호소할 것인가?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각각의 전략이 가진 강점과 약점, 그리고 또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에 그 근거, 그 숫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, 감성적인 부분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보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전략이라던가 또 그 전략의 한계까지 읽어내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데 아주 유용한 통찰을 주신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군사시설 피해 보상을 둘러싼 포천시의 데이터 기반 제도화 전략, 그리고 동두천시의 감성적 호소 전략,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. 분석 결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좀 실용적인 접근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로 쉽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. 공동체가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그런 무형의 가치들,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하고 또 그 무게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? 이건 뭐 비단 이 두 도시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